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1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오늘 눈 소식이 살짝 있더라고요. 눈은 둘째치고 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람도 불어서 예. 실제 온도는 한 영하 3, 4도 정도 되는데 체감 기온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출근길 전이신 분들은 네. 옷을 좀 잘 챙겨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일찍 방송하니까 네. 출근하시기 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날씨 관련해서 옷을 어떻게 입어라 이런 정보도 전달할 수 있어 좋네요. 좋죠. 좋은데 네. 뭐 추위는 좀 괜찮은데 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그쵸.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 때 이 바람은 온도를 한 3, 4도 내리는 그쵸. 바람이니까 꼭 네.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기온도 투자 심리도 많이 추워졌죠. 많이 추워졌고요. 제가 장이 빠지면 힘이 안 나는데 그 정말 어제는 네. 솔직히 제가 이제 우리 글로벌 라이브 끝내고 야 오늘은 반달 걱정하지 마 얘기했거든요.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지 예, 말라고 얘기하면 제가 안 되는데. 누누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예, 겸손해야 됩니다. 시장 앞에서는. 예. 기분이 좀 졸랑말랑했던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장중 내내 좀 초록불을 많이 켰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5시 때부터 좀 바쁘셨죠? 예, 오락가락 하시느라. 바빴습니다. 제가 딱 잘 아십니다, 생각했죠. 이제. 예, 딱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 어우 부장님 지금 들었다 놨다 지웠다 하시겠다. 놨다 지웠다 예. 고쳤다 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셨는지 잠시 후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장 부사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또 홍콩으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서 홍콩 법인장 연결해서 주식도 또 채권도 가격 하락하는 이 시점에 대한 판단과 또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도 월가 이야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또 관심 가져볼 만한 분야는 어느 쪽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주제 확인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3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고 적었고요.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빅테크가 좀 올라오면서 나스닥만 보합권 왔는데 여기서 보합권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강보합도 있고 약보합도 있는데 네. 한번 3대 지수를 보시면 이게 보합권인지 약간 헷갈립니다. 퍼센테이지는 보시면 좋을 000이네요. 것 같습니다. 다우가 0.53% 하락했고요. 네. S&P 500이 0.41%, 나스닥이 0.00%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0.24포인트. 이건 0.24포인트. 오른 것도 떨어진 것도 아니요. 하지만 하락 마이너스기 때문에 네. 결국엔 떨어진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하락이면 거의 뭐 하락 안 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 두 번 정도의 반등 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깝게 반등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역시나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 전쟁에 대한 위협은 너무나 좀 무섭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제가 채팅창 이렇게 전쟁 얘기 많이 저희 했었잖아요. 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기억에 남는 채팅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 우리 구독자분 쓰신 겁니까? 예.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싶다. 차라리 사랑하면 좋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그렇습니다. 전쟁 같은 사랑. 평화를 좀 해야 다들 되는데.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전쟁도 자국의 이익,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액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 좀 했으면 좋은데 네. 어쩌다 보니 2월 16일 날 내일이 전쟁에 대한 날짜로 잡아버린 거예요. 디데이. 네, 디데이로. 그러니까 떨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2월 16일이 또 어떤 날입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거든요. 네, 내일 제가 카메라 들고 방송 전부터 여러 취재하도록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그런 네. 시기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대표적인 매파적인 위원입니다. 네. 세인트루이스의 연방 총재죠. 이분이 갑자기 제임스 블러 총재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을 아침에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나와서. 아니 원래 외파였기 네, 때문에. 근데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깊게, 높게 하자라는 발표하는 기준이 거예요. 뭐예요? 빠르게, 뭐 깊게 그게 뭐 정확히 숫자를 얘기하시라고 하세요. 정확하게 명확한 숫자는 없고 그냥 무조건 세게 강력하게 하자는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7번이 아닌가? 그럼 0.25가 아니라 0.50인가 하는 그런 약간의 여운 남겼는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좋을 있으면. 것 같은데 네. 우리 또 이프로님이 늘 말씀하잖아요. 가만히 계십시오. 자, 제임스 블러드 총재 가만히 계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의 우려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또 한 가지 증시 하락의 요인이 뭐였냐면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있는 미 대사관을 네. 옮기자, 폐쇄하자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전쟁이 진짜 임박했구나라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서 일단은 그 키예프에 있는 대사관을 서부 쪽으로 옮기자고 얘기했는데 전쟁은요 any day now 언제든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발표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오늘 뭐 당장 지금 내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시다 보니까 다시 한번 증시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자국민에게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오라 아니면은 뭐 이렇게 폐쇄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잘 얘기해서 전쟁을요? 예, 뭐 이렇게 그 두 포탄을 번의 통화가 있었거든요. 떨어뜨리던가. 바이든과 푸틴이 했는데 그 전쟁을 안 할 만한 신호가 전혀 없다, 거의 없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러시아가 네. 지난번 나왔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8.7%였습니다. 너무 높았죠. 높았죠. 그 다음에 금리가 엊그저께인가요? 100bp 올리면서 9.5%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려우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어려운 것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게 아닌가 관심사를. 러시아는 그럼 전쟁을 지금 희망하는 상황인 거네요. 경제적인 전쟁을 여건에서. 희망한다기보다는 약간의 국지전, 약간의 그 말찰 통해 갖고 뭔가 조금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면서 국민의 시각을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전쟁은 아니겠지만 약간의 마찰 접촉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요. 그거에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민간의 피해가 발생하는 또 뭐 그렇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7년 만에 유가 가장 높은 수까지 올라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WTI가 95달러 찍었고요. 브렌트유가 96달러 보여주면서 뭐 거의 100달러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불난집의 거의 부채질이죠. 뭐 안 그래도 유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런 뭐 지정적 리스크까지 더 불을 붙이는 뭐 천연가스가 또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올랐더라고요. 유가가 또 11일 중에 10일 동안 올라가는 네. 모습을 보여줘갖고 이게 주식도 아니고 말이죠. 기업을 토했는데 주식이나 오를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네. 진짜 제가 볼 때 기름값은 우리 서민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빠지면 좋은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빅스가 네. 다시 한번 28까지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의 공포 지수를 자극하고 네.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만간 30이 찍지 않을까 예상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안 봤습니다만 좋은 기사가 없어요. 좋은 기사. 지금 상황에서는 다들 지켜보는 거죠. 관망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오락가락. 그렇습니다. 예. 실제 지난주에 장이 빠질 때 약간의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가 들어올 뻔했거든요. 네. 들어올려다가 갑자기 러시아 때를 보더니 네. 이거 안 되겠네. 2월 16일이라고 그렇죠. 얘기했으니까 그 이후로 돌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2월 16일 안 하면 안 하겠지만 아니 안 하고 나면은 또 뭔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뭔가 이제 협상을 확실히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16일에 뭔가 국지전이나 뭐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다행히 넘었다. 이 자체에 대한 그 이제 완화의 기사가 뭐냐면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근방에 모여 있는 러시아군 10만 명을 뒤로 빼는 것. 철시키는 것. 그러면 이제 뭔가 쉽게 전쟁에 대한 위협이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 않은 모습 보이니까요. 이 날씨 추운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보여갖고. 예. 그래서 일단 그 모습을 잘 지켜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맵을 빠르게 좀 볼까요?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맵은요. 1번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일단은 내일 실적 발표입니다.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장 원장님 잠 주무시겠어요? 내일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죠? 마감 후입니다. 네. 마감 후여갖고 일단 제가 내일 나오는데 제가 묶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밧줄로 꽁꽁. 솔직히 예. 긴장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약간 우려가 커지는 것은 EPS와 매출을 맞출 것 같아요. 네. 맞출 것 같은데 전망. 전망을 떨어뜨릴까봐 그게 걱정인데 솔직히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기업들이 그런 우려가 있어갖고 네. 하여간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네. 속수의 상승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은요. 화이저, 에벗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게 모더나인데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팬데믹 종식이다에 대한 시각이 커지면서 백신 맞겠냐 이런 얘기들. 제가 예. 3차까지 맞았거든요. 누가요? 저요.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에 네. 3차까지 근데 맞았는데 괜찮습니까? 좀 뭐 건강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3차까지 맞았습니다. 예. 더 이상의 그 없었으면 좋겠어요. 추가 접종. 뭐 4차 얘기 나오던데. 예, 아직까지 한국은 정점을 아직 안 찍었죠. 네. 조금 더 봐야겠죠. 근데 이미 유럽이나 이런 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지역들은 이미 풀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백신도 한 번 맞고 1년에 끝나는 걸로 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행 관련자가 또 뜨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여행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물론 지금 아니고 네. 좀 더 시간이 지나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자, 지금까지 상승이 이어졌던 금융주가 오랜만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오. 이게 하락 전환이 아니고 그냥 네. 쉬어가.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아니 국제유가가 올랐는데 에너지주는 왜 저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시장의 포인트가 뭐냐면 네.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불일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전문용어로 다이버전스 하는데 다이버전스는 불일치입니다. 근데 왜냐면 오늘 유가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관련기에 빠졌어요, 주가가.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가면 기업은 빠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상승이 뭐냐면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계속 빠지겠습니까? 반등한다. 시장의 흐름도 지금 점점 이제 불일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오늘요 S&P 500이 소폭 빠졌는데 제가 얘기했던 비싼 기업, 작은 기업, 적자 기업, 꿈의 기업들이 나름 선전했거든요. 그래요? 오늘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들은 거의 반등의 모습 갖춰져 있는데 약간 한 2% 부족한 게 네. 문제인데 아마도 내일 엔비디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묻어놓고 기원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유가 관련된 정유주의 흐름은 앞으로 계속해서 불일치에 대한 아니죠, 아니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 유가하고요, 네. XL이라고 하는 에너지 ETF를 보시면 한 같은 궤적률이 한 80%밖에 안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약간 빠져도 아까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유가에 대한 흐름과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는 엑스몰 같은 기업들은 꾸준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뭐 언제는 예상하는 대로 맞았던 시장은 없었지만 좀 더 어려운 그런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제가 뺐는데 아침부터 얘기하면 또 기운이 빠지니까 뭐죠? 한번 화면을 다시 띄워주시면 네.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 씁니다.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옆에 있는 거. 네. 가 빠지면서 굉장히 하락이 길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메타의 하락세. 메타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빅테크가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딱 한 종목 메타 플랫폼스만 처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제가 보기에 진정한 빅테크의 바닥은 메타 플랫폼스가 올라오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만 좀 챙기시면 좋을 것 다 같습니다. 좋았어요. 뭐 예. 구글, 아마존 다 반등했고 좋았습니다. 예. 테슬라도 2% 가까이 예. 올랐고 예. 넷플릭스가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네. 반등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약간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워낙 하락이 깊어갖고 반등이 나올 만한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메타 또 페이스북 우리 많은 주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희망찬 이야기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재하다라는 점, 네. 그래서 주가의 반등이 아쉽게도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점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우 신민아입니다. 지금 운전하고 계신 자동차 몇 킬로나 타세요? 1년에 10,000킬로도 안 탄다면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꼭 알아보세요. 특약으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곧 만기라면 고민 말고 퍼마일 하세요. 자동차 보험은 당근 퍼마일.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방송 시작 전부터 네.
스튜디오를 찾아와 주신 우리 구독자, 있습니다. 애청자분이 계십니다. 계세요. 예. 그래서 친구분과 함께 저희 방송을 직접 보고 싶으셔서 또 왔는데 이렇게 또 추운 날 아유,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네. 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놀러 오셔도 돼요. 놀러 오셔도 되는데 좋습니다. 예. 제가 대신에 주의사항 하나만 좀 어떤?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빠지면 약이 없다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제가 딱 정신 똑바로 차리시게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네. 언제든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자꾸 빠지신다 그러지? 시장은 올라야 되는데 네. 자, 홍콩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과연 또 어떤 말씀해 주실지 궁금한데 첫 번째 자료를 보자마자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우리 시장에 정말 폭포처럼 몰아붙은 안 좋은 악재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올해 1월 들어서 뭐 주식시장 할 거 없이 워낙 센티먼트가 지금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퍼펙트 스톰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단어를 좀 선택을 한 게 사실 지금 매크로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시장을 둘러싸는 매크로 환경들을 보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이 사실 한 달 전 혹은 뭐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시장에서 좀 많이 타격을 받는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40년의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발표가 나왔지만 7.5%까지 지금 인플레가 올랐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러시아가 뭐 한 10% 언저리, 8% 언저리까지 올라왔는데, 웬만한 국가들보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양적 긴축, 지금 3프로 구독자분들은 이제 뭐 7차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7차례라는 것도 현재 수준이나 이렇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3차례, 4차례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시장 센티먼트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또 양적 긴축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한 미화 기준으로 한 1,000조 원,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 1,000조 원 정도의 지금 페드의 양적 긴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사실 또 이제 끝이 아닌 게 러시아발 지정학적 위험 구조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키예프에 있는 이제 미국 대사를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는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고, 미중 간 이제 지속적인 갈등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시장이 좋아하지 않는 이벤트들이 한 번에 좀 발생을 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물론 이제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좀 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지금 1일 기준으로 거의 370만 건까지 확진자가 나왔던 게 지금은 글로벌 레벨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150만 건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호재라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그렇게 투자 환경에 우호적이진 않다라는 게 현재 가격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혹시 계신 그 홍콩은 조금 내려갔습니까, 오미크론이? 홍콩은 사실 지금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홍콩 같은 사실 경우는 한 달 거의 전만 해도 제로 코비드여서 확진자가 1일 기준으로 0명이었거든요.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 예비 확진자가 3,000명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한국 인구 환산하면 한 2만 명에서 2만 한 5천 명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저도 지금 머리가 상당히 길었는데 그 미용실도 못 미용실이라든지 가시는군요. 이런 시설들은 지금 완전히 다 셧다운한 상태고, 셧다운이니까. 저녁 식사 자체가 사실 아예 지금 다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홍콩도 지금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쉽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아권이 좀 비슷한 상황인 그러네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네요. 고점을 향해서 네.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제 경제 발목을 잡았던 코로나 이슈가 조금 잠잠해졌지만 다른 네, 새로운 그렇습니다. 이슈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새롭게 떠오르면서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구간입니다. 지금 지수의 움직임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일까요? 네, 지수 움직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사실 상당히 낙폭이 좀 과다했었다가 지금 2월 달 초 들어 좀 반등하고, 인플레이션 발표 이후에 사실 지금 시장에 잠시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인데, 기술적인 형태로 보면 좀 더블 딥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중 바닥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차트만 보면 뭐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중 바닥이 사실 나오고 나면 반등의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료에선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그 조금 전에 장우석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소형 기술주들 어떻게 보면 기술주 위주로 혹은 빅텍까지 같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참고할 만한 그런 시그널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ETF인데 아크 ETF 같은 경우. 아크. 그래서 ETF들은 이제 발행 주수 얼마나 자금이 유입되고 유출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크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이후 올해 1월 초까지 자금 유출이 계속 한 방향으로 지속이 되다가 이제는 사실 자금 유출이 진정이 되고 일부 자금 유입이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가격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매력도가 있어진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다시 일부 좀 로테이션이 발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현재 지금 이제 마무리가 하락장의 마무리가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시 또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길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더블 딥이라고 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네. 하락을 딛고 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렇죠. 좀 해소되고 나면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도 또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요.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선 참가자들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절대적인 숫자가 많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금액? 대형 금융기관들, 뭐 연금이나 연기금이나 커다란 이제 투자 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에요. 규모, 절대적인 규모로 봤을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의 채권 금리를 살펴보면 현재 시장의 상황을 좀 잘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는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 차를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게 검은색이 2년물 금리, 그리고 하늘색이 이제 10년물 금리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 상황에 보시면 굉장히 이제 금리 차가 확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갭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기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차가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 차 갭이 한 38bp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월가에서는 얘기하는 게 올해 말 정도가 되면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차가 없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 자체는 뭐 다양하긴 한데, 최근 뭐 일부 월가에서 뭐 팬케이크 금리차, 스프레드까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2년물, 10년물이 붙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장기 경제 성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 좀 줄어드는 대신에 금리는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난번 출연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같긴 한데, 현재 이제 글로벌 경기 사이클상으로 보면 현재 시점은 사실 이제 경기 회복의 초반부라기보다는 중반부에서 후반부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기 회복의 중후반부까지 넘어가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채권 금리가 타이트닝되는,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그런 이제 투자 접근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향후 한 뭐 길게는 뭐 4, 5년, 짧게는 한 2, 3년 정도 투자할 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네. 힘들고 굉장히 손이 안 가죠, 매수 버튼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제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는 이런 시장 환경을 이제 AI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AI는 뭐라고 시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선 지금 2월 초하고 1월 초의 시장 상황에 대한 이제 국면을 판단을 해보면, 우선 현재 시점이 1월 초보다는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 지금 H생명 쪽에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실제 AI 글로벌 병역연금의 그 탑재된 모델, 저희 그냥 백테스팅이 아니라 실제 상품에 들어갔던 그런 모델인데, 코로나 때도 사실 이제 위험 시그널을 잡았었고, 올 1월 초에도 이제 위험 시그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1월 초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 위험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뭐 저희 AI 모델에 대한 모델에서 나온 시그널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사실 시장에서 작년 말부터 가장 크게 위험 요소가 됐던 게
하나는 오미크론,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오미크론 이제 코비드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사실 정점을 찍고 지금 이제 개선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우는 지금 7.5%로 뭐 40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왔지만 유럽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지금 지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자체적인 생산 기지가 있는 아시아 시장, 뭐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정점을 찍은 상태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결국 올해 중하반기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플레이션 압력도 사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장기적인 기대감이긴 하지만 결국 인플레이션 압박이 내려오고 오미크론이 개선된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채권 금리가 정말로 7차례까지 상승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사실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7차례 상승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한 달 만에 센티먼트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인풋 자체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정보들이 바뀌게 되면 시장의 기대치도 사실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4월달 인플레이션을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작년 4월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2%인가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사실 이번 4월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를 들어 4% 내외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에서 그걸 합리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많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제 어려운 기간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가적인 조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도 시장이 이런데 현금화 시켜야 되나요? 네.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 고점 잡기 힘드시잖아요. 그쵸. 고점 잡는 거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저점 잡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사실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켓 타이밍을 잡기는 정말 힘들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금리가 야금야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금을 투자했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현금 투자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기대금리 자체는 여전히 뭐 한 1% 초반이다라고 하면 그 1%를 받기 위해서 제가 포기해야 되는 투자에 대한 상대적인 기회비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에는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게 좋다라는 게 추가적인 제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자료에는 없는데요, 법인장님.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될 만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실적이 좋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까? 시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자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하시고 혹은 뭐 다른 자산군에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단기적으로 3개월 돈을 벌고 나오겠다, 6개월 돈을 벌고 나오겠다가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은퇴 자산을 마련하겠다, 아니면 내가 5년 내에 자녀 학비를 마련하겠다, 아니면 내가 10년 안에 집을 이사를 가겠다라는 이런 투자 목적에 따라서 아마 투자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단기적으로 사실 한번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찰 비용들이 발생을 해요. 마찰 비용은 첫 번째로 이제 그 마켓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다, 저점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기회 비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 비용도 발생을 하거든요. 뭐 펀드로 투자를 하시던 ETF로 하시던 개별 종목으로 하시던 이게 거래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원칙에 입각한 투자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있었던 뱅가드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 예를 들면 코비드 19 이제 2020년 초반에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간에 보면 매매를 했던 고객 그리고 매매를 하지 않았던 고객들의 계좌 수익률을 파악해 보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봤을 때 매매를 하지 않고 혹은 이제 원칙에 입각해서 리밸런싱 정도만 했던 고객들의 투자 수익률이 잦은 매매를 했던 투자 수익률보다 훨씬 더 좋아요. 결국은 이제 오히려 이제 투자를 하면서 사실 이성 말고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최적의 그 투자 의사결정이 아니라 혹은 공포라든지 포모 많이 얘기하잖아요. 남들이 이제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 불안해서 투자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최적화된 혹은 좀 잘못된 투자 의사 결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주식이나 채권 시장을 보면은 그렇게 투자하기에는 뭐 당장에는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시점에는 어느 쪽으로 우리가 자산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좀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었지만 상당히 이제 투자 환경 자체가 녹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시장은 아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계속 있어야겠지만 쉬운 시장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보셨던 이 채권 금리 같은 경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빠지죠. 예. 근데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게 글로벌 투자 환경을 보시면 주식보다 채권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그랬을 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정기적인 이제 배당 수익률을 얻으시려는 혹은 이자 수익을 얻으시려는 투자 욕구가 가장 많으세요. 그럼 채권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채권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정기적인 인컴에 대한 투자 수요는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랬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제 투자 자산이 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배당 주식이 어느 정도 채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 초 이후 이제 미국 주요 전략들의 S&P 500 대비 상대 강도거든요.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스펙이 포함되어 있는 IPO 같은 종목들은 가장 안 좋고요. 그리고 소형 성장주가 굉장히 안 좋고, 성과가 제일 좋은 건 배당 주식 같은 경우가 상대 성과가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배당 주식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올 한 해 동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앞선 자료를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보시면 여러분이 6페이지 이해하셨을 보시면 될 거예요. 것 네, 같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던 자료를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거네요, 내용이고, 바로. 네, 그러면 이제 예. 안 좋은 게 IPO 같은 것들이 네, 네. 안 좋았죠. 예. 자, 그럼 올해 이제 인컴 전략 아이디어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로 나눠 주셨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설명 좀 들어보죠. 네. 마지막은 사실 이제 그 제가 지난달에 들고 나왔던 세 가지 바벨 전략을 그대로 사실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코어 포지션은 여전히 미국 7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코어 포지션은 미국 실적 성장주를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것들. 그 퀄리티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틀라이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 성장을 못했었던 이머징 마켓 주식, 올해 같은 경우 여전히 횡보가 있긴 하지만 이제 홍콩 주식 같은 경우가 사실 미국보다 훨씬 지금 나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컴 포지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티커로 보여드린 5개 종목 정도가 현재 저희 모델 안에서 이제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많을 텐데, 존슨앤존슨, 프록터앤갬블 같은 경우 소비재랑 헬스케어가 섞인 그런 종목들, 월마트, 홈디포처럼 이제 유명한 이제 소매 업종,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사실 유명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그 보험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배당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사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기적인 배당 혹은 인컴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배당을 사실 지속적으로 잘 지급한다라는 그 자체가 개별 기업들의 현금 창출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실 현금이 가장 그 인기가 많은 자산이 될 수가 없는데, 그만큼 이제 퀄리티 있는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당 지급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올해 좀 불안한 2022년에는 이제 배당 주식을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홍콩은 지금 더 이른 시각일 텐데 이른 아침부터 또 함께해 주신 오기석 법인장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홍콩 법인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거기서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2022년 미국 주식 투자도 미주미와 함께. 최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한태경 이사의 퀀트 투자 전략. 제가 석사 논문을 머신러닝으로 썼거든요. 주제가 머신러닝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API를 제가 써야 되고 하드웨어를 봤는데 결국은 N사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 그 생태계 전체의 80%를 먹었다는 거는 이거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가 아마 $49로 시작해서 조금 더 사서 이제 한 $90 정도까지 계속 샀던 거죠. 지금은 그게 $600 정도가 됐으니까. 장우석 부사장의 배당주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남우 교수의 하락장 속 저평가 종목 찾기. 최고의 전문가들의 새해 투자 전략. 2월 26일 오전 10시 투자공간 3차 세미나 함께하세요. 방금 전에 저희가 오기석 법인장과 지금 시장에서 그 주식 자산 배분 얘기할 때 배당주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부장님 또 준비하셨네요. 배당을 제가 네. 강의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네, 네. 최고의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이번 강의. 왜 이렇게 웃으시지 않죠? 진짜인데? 아니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 네.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아유, 얘기하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 부끄러운데 저는 잘하시네요. 얘기합니다. 자신감으로 갖고. 아이고 점점 빨개지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고의 배당주 강의 예,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네.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겸손이 좀 사라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겸손 한 방울 주셔야죠. 겸손이요? 네. 다들 겸손이 많이들 사라지셨는데요. 이제는 할 수 없이 겸손을 강요된 겸손이 또 나오겠죠. 시장이 약간 쉬면 다들 약간 좀 차분하다가 네. 올라가면 흥분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겠고요. 시장도 인생도 좀 마찬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말이어서 또 좀 반등하다가 또 내려가다가 또 막판에 또 나름 회복하면서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결국 보합 수준에 마감됐고요. 그쵸. S&P 500은 0.4%나 다우지 0.5%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늘 그렇지만 이제 변동성이 있는 것이 되겠고 이럴 네. 때마다 중심을 잡으시고 일상적인 루틴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픽 선수들 보면 자신만 루틴을 꼭 한다 그러잖아요. 금메달 마지막 선 시합할 때나 연습할 때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인생도 좀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루틴을 깨고 새벽에 또 멀리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예, 좀 보여주셔야겠는데요. 이 너무 사과를 다 보내요. 부산님 제 좀 얼굴이 들어주세요.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큰 게 아니고 요 사과가 미니 사과인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작은 사과예요. 손만한. 오늘 날씨가 또 올해 들어서 가장 네. 최근 들어서 가장 맞아요. 춥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유가는 $95까지 넘었었습니다. 네. 근데 유가가 $95까지 넘었었는데 오늘 또 섹터별로 또 에너지 쪽에서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유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의 상품 시세의 어떤 동반 반등을 어떤 그런 요인이 되고 있겠고요.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절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75 요 정도까지 갈 때는 우리가 경기 회복이라고 좋아할 수 있었지만 이거 좋아할 뿐 없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 세금 약간 깎아줬잖아요. 이게 없으면 바로 2,000원 간다는 얘기거든요. 1리터당. 그만큼 지금 이 모든 것은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이런 이슈가 터지면 뭐 100달러는 기본이고 뭐 110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시장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변동성 지표라고 우리가 정확한 건 변동성 지표인데요.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장중에 30포인트까지 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다 거의 한 20% 올라갔는데요. 오늘도 거의 10%가 오늘 올라가는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 이거 자체가 모두 이건 결과론적 얘기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한편에 그러다 보니 금값이랑 달러인데요. 금값은 1,900달러에 완전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1,875, 3달러 이렇게 되면 실제로 작년 뭐 11월 이때 근처까지 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작년 6월, 7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오늘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왜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르신들은 항상 금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달러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 계시지만 금을 또 많이 갖고 계시는 분 계시는 말이죠. 현물로. 그러니까 현물로 금 갖고 계세요? 네. 이거 지금 하고 계신 거 말고 집에 이렇게 금괴나 이렇게 형태로 갖고 계세요? 부사님 갖고 계세요? 개인적인 자산. 골드 바 이런 거 갖고 계세요? 저희 반려견이 골드입니다, 이름이. 엄청 크네요. 몇 킬로예요, 그 친구가? 10kg 됩니다. 대박이네. 여하튼
이런 분위기 좋죠. 분위기 좋은데 네. 하여튼 그런 금을지 현물도 갖고 계시는 분 많은데 이유는 뭐냐면 안전자산을 갖고 계신 건데 그런 수요가 그러니까 동일하라는 건 안 하건 간에 금에 대한 수요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1,900 수준까지 바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금이란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주가가 회복되면 금값은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기 때문에 금은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노코멘트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이분이 오늘도 앞선 코너에도 말씀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열일하고 계십니다.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난주 저희가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이니까 저희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아침에 제가 블러드 청재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3월 달에 50pp 인상 해야 된다. 뭐 자기가 내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는 없다. 그런 얘기를 원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50pp는 다들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분이 그때 한 얘기는 7월에 100pp까지 올려야 된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1%를 올리는 거를 1%포인트를 올리는 것을 지금 한 5달 안에 끝내자.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상당히 급한 건데 이분이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더 강화했죠. 지금 연준이 쉽게 얘기해서 제가 풀어서 해석해드리면 할도리 해야 된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도 빨리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얘기하면 지금 보면 시장이 유화적인 조치가 했던 것이 반대로 푸는 것이 테이퍼링을 벌써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끝나면 이제 바로 밸런스 시시거든요.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 이제 대차 대조표인데 이렇게 자산을 갖고 있는 걸 풀어야 된다는 얘기하거든요. 자산을 푸는 건 뭐예요? 결국은 돈을 끌어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건 압박이 되는 건데 그걸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빨리.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시걸 교수도 작년 봄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얘기 안 할 때 그 시걸 교수는 빨리 지금 연준이 빨리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데 늦었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인플레이션 작년에 앞으로 3, 4년 안에 20%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를 했던 거예요. 빨리 이런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이라 하니까 다행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분이 계속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아마 2월 말까지 계속해서 나오겠죠. 여러 군데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익숙해진 것은 많은 분들이 올해 7번 금리 인상할 거라고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요. 그렇죠. 좀 낮아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어저께의 골드만삭스에서 부사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어저께 골드만삭스가 기존의 S&P 500의 목표치를 5,100에서요 4,900으로 내렸잖아요. 그게 이제 기준 되는 것이 7번입니다. 금리 7번. 근데 금리 7번인데 더 올리게 되면 이제 그 베어케이스라고 해놨는데 거기 보면 이게 4,900이 아니라 무슨 3,90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7번이 아니라 뭔가 또 세상이 바뀌어갖고 7번 이내로 줄면 5,300, 5,500도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국 사람들이나 각 IBD 할 때는 다양한 자기네들이 시나리오 갖고 있겠고요. 항상 베이스를 저희는 전해드리고 베이스에서 그냥 불 케이스도 있고 베어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한국 주시장 전망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미국은 약간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 나온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가 5,100에서 4,900으로 내렸으면 바꾼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당 이게 전망점 바꾼 적이 없거든요. 다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교과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어서 22.5배에서 21점 몇 배로 낮춘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그거만큼 내린 거가 5,100에서 4,900이 됐을 뿐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접근하실 때 특히 미국 주식을 보실 때는 한국 주식은 그냥 대충 차트 그리고 저점 고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뭐 20% 이상 하락 뭐 저평가 고평가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보실 때 그래서 주당이익이 얼마 아니면 이익이 안 나는 회사면 매출이 얼마 그래서 그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얼마 아니면 그것도 잘 안 되면 그다음 뭘 봐야 된다? 캐시플로우라는 것도 봐야죠. 순현금 흐름 비율이 얼마다 얼마. 그게 다 주당 얼마가 여러분들이 쉽게 야후 파이낸스만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수추들이.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말이 조금 해드리면 그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고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떨어졌으니 많이 떨어진 거를 좀 다 사야 될까? 물 탄다 이러니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돈앵커면 어떤 거를 물 타시겠어요? 어떤 기준을 갖고 물 타시겠어요? 저는 더 빨리 오를 종목에 대해서 실적 좋은 종목을 더 사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맞는데 대부분 이제 자기가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실적도 좋아지니까 빨리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은 고점 대비 하락률을 많이 따잖아요. 네. 고점 대비 많이 하락 빠진 네, 종목. 많이 떨어진 거를 찾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각각의 어떤 계산법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 주식 투자하실 때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들이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미국 주식은 조금만 공부하시거나 조금만 이제 강의를 듣나 좀 찾아보시면 요즘 오픈된 게 많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쉽게 소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해주는 사람들이 퀀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죠, 솔직히. 그렇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품이라고 그러나? 약간 시간만 들이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걸 하냐면 많이 떨어진 것도 여러분들 검색으로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이나 HTS나 뭐 어느 증권사건 솔팅할 수 다 있으니까. 받을 수 있잖아요. 다 소팅을 하세요. 그거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 가지만 찾으시면 돼요. 세 가지. 첫 번째요. 이건 한국 주식도 가능하면 좋은데 한국 주식 쉽지가 않아요. 그게 솔직히. 근데 미국 주식은 다 됩니다. 제가 된다면 돈이 안 들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 자료 아니다로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가장 쉽게 하는 거가 밸류에이션인데 밸류에이션 어떤 밸류에이션이냐면 가장 쉬운 것은 주당 이익의 밸류에이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PER이죠. PER이 첫 번째 많이 떨어진 걸 일단 다 뽑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50% 그걸 다 한꺼번에 찾으세요. 그거 갖고 순서 내리기 다니시고 마이너스 50% 이상 다 한꺼번에 그 풀을 담으세요. 거기다가 뭘 담으시냐면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찾아보세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ER이 몇 배 이하 뭐 이런 걸 찾으세요. PER이 몇 배 이하. 근데 그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힌트를 하나 드리면 여기서 전체 지금 미국이 S&P 500이 지금 떨어져 갖고 18.6배로까지 떨어졌는데 단순하게 그걸 시장 평균으로 따지지 마시고 소속돼 있는 섹터에 대한 PER을 따지세요. 평균 PE. 네.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주 있죠. 제가 IT가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IT 같은 경우가 한 28배 정도 나올 거예요. 그것도 많이 떨어졌어요. 28배 이하인 네. 종목을. 그거를 하나 분류를 쭉 찾으세요. 그 찾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무료로 다 여러분 데이터 받으면 찾을 수 있거든요. 찾으세요. 근데 다만 여기서 보면 이익이 안 나는 회사는 교수님, 위원님 이익이 안 나면 그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찾아야죠. 그래서 가장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뭐를 찾냐면 캐시플로우 찾으세요. 현금 흐름. 현금 자산. 이게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갈 때 예전에는 보통 때는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현금 흐름이 약하면 쉽게 해서 이거죠. 흑자 부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흑자 개념과 캐시플로우의 순현금 흐름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모르시면 이거는 네이버 지식 검색하셔야 돼요. 순현금 흐름의 주가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퍼 캐시플로우입니다. 프리 캐시플로우. 순현금 흐름 비율을 또 찾으세요. 쭉 한번 찾으세요. 그거가 두 개만 하셔도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겠고요. 그래 그거에서 하다가 마지막 하나 더 한다 그러면 뭘 하냐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 있죠. 투자 의견에 최소한 그렇게 보면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한 75% 정도?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바이 의견인 거 있죠. 그 3개만 따지더라도 여러분 상당히 많이 좁힐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거기 하나도 안 들어있다 그러면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더 사시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분류된다 그러면 좀 조금씩 더 사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시간 언제 될지 모르지만 늘 말씀 그런 기준을 갖고 이제 전 그거는 솔직히 저만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만의 기준이라는 게 저도 어디서 배웠겠죠, 솔직히. 그러니까 외국에서 많이 그렇게 기준을 따집니다. 어디나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걸 기준을 따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전체 모으는 건 잘 안 되더라도 모르겠어요. FN 가이드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제가 예전에 보면 잘 안 돼요. 한국도 그런 기준을 갖고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는 것만 해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 보면 낙폭과대주 리스트 막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낙폭과대주는 기본인데 낙폭과대주를 순서로 매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수 떨어진 다음에 말씀드렸다는 밸류에이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익 대비 또 하나는 현금 흐름 대비 투자 의견 그런 걸로 보시면 그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갑자기 말씀드렸네요. 아니 교수님은 되게 쉽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막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 HTS도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너무 교수 그래서 같았나요? 아니 세미나 때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 그건 또 제가 여기까지만 하면 네. 부사장님이 데이터 다루는 거 다 해주시거든요. 부장님이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다뤄주세요. 다음 달에 한번 해보드려요. 네, 아니, 근데 그런 거는 다뤄주셔야. 한 번만 배워두면 편해요. 그러니까 편하죠. 그 HTS에서 어떻게 이제 엑셀 다운 받고 그걸 그렇죠. 어떻게 솔팅하는지 네. 그거를 좀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쭉 하면 네. 대부분 아마 처음에는 막막하잖아요. 한 번 보시면 끝납니다. 한번 그러니까요. 보시면. 그거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숙제를 드렸네요. 네. 자, 오늘 또 갑자기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네. 더 많이 사도될 종목을 좀 감별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종목에 대한 네.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네. 또 어떤 얘기 이어서 그래서 아까 해주실까요? 이익과 현금으로 보라는 게 맞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이익과 현금을 네. 자기 주식가와 비교하는 거가 핵심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냥 섹터로 전체로 비교하면 너무나 많이 나오고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섹터별 PR이 다 다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수 소비자는 낮을 거고 IT는 높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섹터 PR 이런 것들. 섹터 PR 같은 경우는 구글을 치면 다 나옵니다. 바로 한 번에. 그래서 그런 것들 어려운 거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금리는 오늘도 2.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조금 좀 아래에 있지만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미국 달러가 올라가면 좋을 게 없다. 그렇죠. 이거는 전체 주식시장에서 절대 좋지 않다라고 일단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탐리는 여전히 시각이 긍정적이네요. 예, 탐리까지 말씀드리면 탐리 요즘 제일 언론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임스 블러드랑 네. 탐리입니다. 탐리. 제임스 블러드가 좀 어둡게 만들면 탐리가 다시 걱정 마. 제임스 이런 블러드는 거거든요. 어둡게 만드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어둡던데요. 아이 그거 어둡게 해석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인플레가 심하니까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해도 그렇죠. 지금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그걸 걷어들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거든요. 다만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네. 그건 그렇고요. 탐리는 2월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시 시작을 보여주고 오늘도 이 화면은 지난주 금요일 건데 오늘도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그 같은 건데요. 이분은 비슷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하나의 기준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이분의 시각은 지나치게 하락한 주식이 많다는 겁니다. 이분의 시각도 성장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다는 건데 이분의 얘기는 이제 대표적 예를 들은 게 쇼피파이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점 대비 50% 금년 들어 37%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 선택 기준을 또 이 사람도 또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콘트적일 수도 있겠고요. 그냥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이분은 그런 숫자제의 의미라기보다는 더 쉽게 어떤 언어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경제 시스템을 바꾼 기업을인지 아닌지를 따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장 기술주가 많은데 그것이 정말 경제 시스템을 바꾼 기업이냐는 거죠. 이거를 말이 어렵게 제가 직역해서 이렇게 놨지만 이거를 풀었으면 파기적 혁신 기업이냐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음식점에서 먹을 걸 시키면 중국집에 직접 전화 걸었잖아요. 요즘은 그 단계보다는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배달의 민족에서 하잖아요. 미국이나 거기서 배달이라는 게 개념이 예를 들어서 피자집 가게나 이렇게 좀 배달이 있어서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도어데이스라든가 우버이츠가 나오면서 그렇게 많이 바뀌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경제 시스템을 바꾼 기업이냐 안 기업이냐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아마존을 이렇게 바꾸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첫 번째 기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일상적인 언어가 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직역을 해서 약간 어색하지만 쉽게 해서 검색하다는 얘기를 할 때 구글링이라는 말 쓴다는 거죠. 구글링 한다. 그런 정도가 됐냐는 거죠. SMS 하는 거가 페이스북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가 딱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쇼피파이를 갖고 이분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비즈니스 여도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해외 물건을 어떻게 파냐고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들 그런다는 겁니다. 쇼피파이 하라고. 그렇죠. 그래갖고 여돈 앵커 같은 경우가 지금 전 세계 170만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예요. 170만 명 중에 한 명이 다 쇼피파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일상적인 언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고 이제 거기다 이제 플러스하면 이제 이익도 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정도를 하면서 대표적인 거가 팡이 여전히 그런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팡이란 기업의 매수 의견 재확인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분은 금년 2월달에 지금 2월달 불과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상적 효과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하잖아요. 비트코인 작년에 10만 달러 간다는데 안 갔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쉽다고 하지만 이분은 비트코인이 2020년 이제 20만 달러로 작년 말부터 한 얘기거든요. 20만 달러요? 20만. 지금은 10만 달러 얘기했는데 안 됐거든요. 20만 달러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오늘 뭐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왜 10만 달러, 20만 달러냐면 제가 한번 몇 번 이 방송에도 소개해드렸는데 미국 전체 가구의 자산 투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일 많은 것도 미국도 이제 부동산이 제일 많죠. 그다음에 주식 있고 채권 있고 금 같은 것도 있는데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거 비트코인이. 하고 있는 사람은 꽤 많아요. 제 기억을 보면 한 25% 30%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직간 저지를 갖고 있는데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비트코인 비중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잔저제권 왜 이렇게 가냐 하면 작년에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 중국이 금지시켰잖아요. 폭락할 줄 알았고 안 될 거라고 했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이분의 전제 조건은 미국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20만 달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는 좋아하는 건데 뭐 이분의 시각이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사야 되나? 비트코인은 솔직한 얘기로 예측이 안 되는데 이분은 계속 강세주의자였죠 원래.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 강세 쪽에 근데 시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작년에 얼추 잘 맞았죠. 올해는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봐서 이게 준비한 게 더 있는데 네. 내일 뭐 하겠고 이따가 8시 한 15분 정도나 네. 30분에 오늘도 아무 얘기 시간에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탐리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하윤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시장 상황이 오락가락 하지만 네, 우리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의 방향은 한결같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고요.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